네, 여러분, 그러면 면접 준비 전략 그 두 번째 중에서도 토의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발표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죠. 발표 면접과 토의 면접은 또 완전 다른 면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 발표 면접, 토의 면접, 여러분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의 면접을 모두 치르셔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막중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면접들의 특징, 이런 면접을 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발표 면접은 왜 하는 거예요? 인성 면접은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토의 면접도 괜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토의 면접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발표를, 그러니까 토의 면접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토의 면접을 왜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군 부대를 가시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직무들과 함께 연결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통신이면 통신, 항공이면 항공, 뭐 이렇게 따로 역할이 이렇게 부대별로 있는 것도 있지만 한 부대의 다양한 역할에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에는 기갑은 기갑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항공은 항공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이들이 서로의 역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서별로 직무별로 양보도 하고 조율도 하면서 국가 안보, 적으로부터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직무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게 예를 들어 기갑 쪽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기갑 쪽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병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는요, 항공 쪽에서 그렇게 하면 매우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병 쪽에서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A 직무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B 직무는 의외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려고. 그죠, 여러분? 내가 힘든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 조직 안에서 국가 안보라는 큰 목표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상호 협력해야 되지만 막상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일 조금 더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자기 거를 고집하게 되고 이기주의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이기주의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너랑 좀 다른 의견도 경청해 봐봐. 조금 다른 생각이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줄래? 필요하다면 네가 진짜 네 얘기가 맞다면 너의 얘기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 자, 발표 면접,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표 면접도 그 사람의 말이 참 논리적이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공감 좀 해라. 야, 이렇게 힘들지 않니 저 부서가.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인성 면접을 우리가 잘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호 존중하는지를 알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원자 한 명만 놓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고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했는지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지 경청을 잘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그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펼치는지를 확인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 사람의 태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니까 토의나 토론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성 면접 개별로 봤어요. 발표 면접 개별로 봤어요. 다 혼자만 보니까 이 지원자 A가 다른 지원자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토의나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토의, 토론 면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토의와 토론은 약간 색깔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하고 적절한 타이밍, 잘 경청을 하되 적절한 타이밍에는 내 생각과 의견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내 생각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의견 교류를 통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군 조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어로 상황을 줘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겠죠. 그럼 그 토의 면접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막 얘기해요. 그럴 때 남의 말을 자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말 얘기하면 무조건 그건 틀렸다 무시하고 내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얘기 정말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는데 남의 얘기는 진짜 안 듣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제로 해서 토의 과정을 잘 관찰하죠. 그래서 면접관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토의를 하시면요, 면접관은 저쪽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토의 면접 들어갔을 때 여러분한테 그냥 주제 던져주고 여러분이 그 토의 과정 안에 뭐요?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경청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에 잘 공감하는지, 이런 것들을 과정 안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토론 면접은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요. 근데 토의 면접과 다른 건, 토의 면접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저는 어때요? 여러 사람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팀을 아예 나눠서 저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뭔가 잘못을 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처벌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를 좀 가서 오랫동안 뭐 군에서의 군 조직에서의 지금의 교도소, 수용소 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근데 그걸 보내서 우리가 교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데 안 보내고 잘 교육 훈련을 시켜서 교화시키는 게 맞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의 교도소처럼 어느 기관에 보내서 그 사람을 교화 교정시켜야 된다.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군 조직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예를 들어 군에서 뭐 어떤 뭐 구타 사건이나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굉장히 이제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막 이렇게 뭐 누군가를 구타하고 때리고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로 펼쳐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처벌하고 어떻게 교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를 찬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토론 면접과 토의 면접은 사실 비슷한 형태로 진행돼요. 토론 면접도 면접관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서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평가하는 요소는 똑같지만, 평가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좀 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지금 군에서 하는 건 상황식 토의 면접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꼭 찬반이 아니라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에 어떤 것이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솔루션을 도출해 나가는 토의 과정을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의 면접의 주제들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청 많죠. 그죠, 여러분? 토의 면접의 주제, 제가 아까 지난 우리가 상황 질문할 때 여러분은 상황 질문에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7번 볼까요? 당신의 소대원 중에서 일병이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사인 당신에게 찾아와서 특별 휴가를 부탁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올 수 있게끔 사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병사의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토의해 보세요. 이렇게 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어때요? 진짜 일어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들을 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5번. 당신은 부소대장으로 이번에 소대원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대원들이 힘든 훈련은 꺼리고 자꾸 요령을 피워서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소대원이 몸이 아프고 체력이 저하되었다고 호소하며 환자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 이끌고 통솔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놈의 병사들이 안 되겠어요. 예, 계속 말 안 듣고 요령 피우고 막 이렇게 상황만 보는 거죠. 당신이 이 상황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리더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대부분 상황식 토의 면접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주제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리더십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견할 수 있어요. 군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군에서만 일어나는 이 상황 안에서 리더로서 나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것들이 토의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주제이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까 예측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다른 면접도 계속 뭐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토의 면접은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 걸까? 토의 면접은 과연 어떤 평가 요소를 갖고 있는 걸까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적극성이에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청 자세도 봐요. 그죠? 공감을 잘해주는지도 봐요. 이런 것도 다 보지만 무엇보다도 토의를 한다는 건 내가 내 주제와 관련된 내 생각을 정확하게 펼쳐나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저함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발언을 덜 하는 것보다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다만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남이 얘기할 기회를 계속 뺏으면서 자기만 얘기하면 그게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그런 말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뭐 30분 토의를 한다. 그러면 30분인데 우리가 6명이 참여한다. 그럼 30 나누기 6을 해볼게요. 그럼 5가 나오죠. 5, 6에 30이죠. 한 사람이 5번, 몫이 되는 값을 발언의 횟수로 보시면 되게 좋아요. 30분을 하는데 8명이 토의에 참석했어요. 8, 3, 24, 8, 4, 32잖아요. 그러면 3에서 4, 3번에서 4번 정도의 발언 기회가 좋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적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엄청나게 남이 얘기하는 걸 다 가로채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건 좀 무리다. 그래서 적정하게 발언의 횟수를 지켜보면서 내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십시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긍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 잘못됐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제 얘기가 왜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남의 의견을 막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비난만 하거나. 자,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은 좀 전체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방금 지원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하자면 이런 부분들은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이런 요소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죠? 아주 건강한 비판이죠. 비판과 비난은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의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나쁘거나 무시할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자꾸 커트하는 지원자는 굉장히 부정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여기 앉아있는 면접관이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난보다는 비판,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좋고요. 타인의 발언도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꼭 집어서 칭찬을 해주셔요. 방금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 의견은 매우 이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이런 부분에서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칭찬하는 부분 집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상황 판단. 다시 말하면 여자친구가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막 사정을 한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얘기를 우리가 막 토의를 우리 조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 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우리의 방법과 전략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얘기를 자꾸 토의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진짜 헤어질 여자친구의 마음은 진짜 헤어지려고 하느냐 아니냐, 엉뚱한 데 가서 토의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토의를 하다 보면 우리끼리 토의를 하고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떤 한 사람이 잠깐 딱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시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토의의 주제를 봤더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질문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여자친구의 변심의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토의의 주제와 좀 많이 벗어난 거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토의를 진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만약 전체적인 상황의 본질을 좀 꿰뚫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면 발표 면접과 마찬가지로 생각과 의견도 얘기하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내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본인을 설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토의 면접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포인트구나 라는 걸 내가 알고 나면 전체적인 모임에 딱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칭찬할 부분을 잘 듣고 좀 뽑아내고 만약에 뭔가 비난을 하고 싶고 비판을 하고 싶다면 대안을 먼저 제시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진 않나 상황 판단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시작하시면 되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제를 주고 나서 한 30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이 준비 시간이 30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5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기관 또는 그 군 조직의 상황에 따라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2, 30분을 줘요.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주면 그동안 나는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휴대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사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거냐니까 아까 발표 면접처럼 윤일병 사건, 주한미군 사건, 주한미군 관계, 한미동맹 이런 거는 신문을 찾아봐야 되지만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꼭 굳이 신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의 리더십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걸 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6명 정도 사회자를 별도로 해서 토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토의 면접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좀 구성하고 준비할 것이냐의 부분으로 넘어오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토의 면접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 토의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 내용이 꼭 이 얘기를 하세요. 꼭 그 다음에 이 얘기하세요. 아까 발표 면접처럼 도입부 얘기하시고요. 전개부 얘기하시고요. 마무리부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들어가는 거면 본인 혼자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되지만 토의 면접은 너무나도 많은 6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토의 면접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30분 동안의 준비 방법을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토의 주제가 이거예요. 당신의 소대원 중 1병이 아까 여자친구와 불화로 힘들어하면서 자꾸 이제 휴가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으며 이 병사의 관리 방안이 뭐겠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팀이 토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30분 동안 준비하래요. 본인의 생각을 좀 준비하고 있으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거에 대한 표를 똑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생각 1. 일단 이런 방법을 써보면 좋겠다. 두 번째, 이런 방법을 써보면 좋겠다. 세 번째, 이런 방법을 써보면 좋겠다. 한 방법을 왜냐면 발언의 숫자가 6명이면 5번 발언하죠? 그러면 4가지 정도의 발언을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일단 병사와 상담을 하겠다. 휴가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을 좀 멘토로 붙여갖고 한번 해보겠다. 4번째, 그래도 안 된다? 휴가 보내겠다. 이렇게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내 생각 다음에 뭐가 나와요? 논리형이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솔루션을 냈는지 나름의 근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토론장에 갔어요. 첫 번째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설명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이 생각에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휴가를 보내지 않고 여자친구랑 어떻게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그러니까 전화로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혹시 나갔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선 좋다고 생각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의 생각을 듣고 어떤 식의 반론을 할 것 같은지 여러분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불안과 초조를 감추지 못하는 이 병사가 만약에 군을 벗어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상되는 나의 생각에 대한 반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론을 하면 나는 어떻게 재반박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됐죠? 그래서 토의를 한다는 건 나의 생각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A라는 생각을 얘기했을 때 상대가 그 생각을 듣고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동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의를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거에 대한 나의 또 재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연결고리들을 하나의 시트에 한번 써보시면서 토론의 준비 시간 동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발언을 일단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재반박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본인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갔지만 막상 딱 장에 들어갔더니 토의 장에 들어갔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이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얘기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으로 정리됐을 때와 이따 부딪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막상 토의장에 들어갔는데 와, 완전히 내가 준비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준비한 거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써먹을 게 없어요. 큰일 났네요. 발언은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럴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3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상대의 의견을 일단 듣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이 정확하다,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이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사실성이에요. 이런 거죠. 난 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상대의 의견을 가만히 얘기 들었더니 제시된 그 것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에 준한 건지 정말로 근거는 믿을 만한 건지. 두 번째, 그런 사실들을 뭔가 얘기하는데 앞에 얘기한 거랑 뒤에 얘기한 게 좀 모순이야. 앞뒤가 잘 안 맞아. 그런 건 없는지. 세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 뒷받침할 수 있는 생각의 요소나 이런 사실들은 충분히 검증되고 충분히 이유 있는 것들인지. 그래서 사실성이나 관련성이나 충분성을 생각하면서 나는 준비가 안 됐지만 상대에게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네. 이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 같네. 이건 너무 말만 만들려고 근거는 불충분한데 얘기하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뭔가 변심을 해서 헤어질 것 같아서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휴가를 내보낸다. 이 부분은 충분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조건 병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간부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이런 식으로 나는 사실 준비된 게 없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 사람의 말 중에 조금은 모순이거나 불충분한 요소들 갖다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준비는 하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준비는 하되 만약 이대로 뭔가 토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실성, 관련성, 충분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의 면접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 근거를 설득력 갖고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승부보다는 내 얘기가 맞아요. 나는 옳아요가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얘기할수록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의를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인원수로 나누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발언의 횟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토의 면접에서 활용하면 좋은 몇 가지 말하기 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표현도 쓰시면 돼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자친구가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걸 통해서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상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를까요? 라고 한번 얘기할 때 굉장히 흐름을 전환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정말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라고 접근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말하기 팁도 좋고요.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본인은 얘기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방금 앞에 지원자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둘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정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앞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야, 핵심을 진짜 잘 파악하고 제대로 정리하네? 거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어르신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 말씀하신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표현들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건 근거 데이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토의 면접을 준비했는데 내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게 통계 데이터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제가 한번 예전에 찾아봤더니 그렇게 해서 병사들이 훈련 나갔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땐 그 사람의 말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뭔가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라는 표현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소통의 문제였다. 네, 저는 소통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청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굉장히 뜻이 애매하고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걸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토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실 때 이런 거죠.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 이런 거죠. 아까 그냥 비판하고 그냥 비난하지 마시고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런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추가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것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별도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얘기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그 사람의 논리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토론 면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전체 굉장히 길었던 8회기의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의 입사 서류와 면접의 준비 과정을 여러분이 진짜 부사관 면접을 볼 때 과정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강의를 전체적으로 잘 들으시고 부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병과의 부사관으로서 우리나라를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채용되셔서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